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5월 15일 이스탄불 협상은 외교 교과서의 지정학 케이스로 실릴만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치 여러 판에서 동시에 두는 데 능숙한 체스 그랜 마스터처럼 정치 전술과 국가 전략에 대한 시범적인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젤렌스키와 유럽 후원자들은 바보가 됐고 트럼프도 실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회의는 2시간도 안 돼 끝났지만 러시아의 압승이었습니다. 양측은 1000대 1000의 공식에 따라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거듭 국가 원수들 간에 직접 협상을 요청했고 러시아 측은 일단 고려는 해보겠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고려해 본다는 말은 표현이 완곡할 뿐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양측은 추후에 또 만날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야 하는 건데 젤렌스키는 굉장히 오버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예프와 유럽은 30일간의 휴전을 하자고 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응할 리 없었습니다. 무장할 시간을 벌고 싶다는 꼼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탄불 회담에서 러시아 측 협상 대표 블라디미르 메진스키는 미국과 터키 대표단이 나간 뒤 우크라이나 측에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수미, 하리코프 등 5개 지역을 추가로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전선에서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러시아군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니콜라이프, 오데사로도 밀고 들어갈 기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 올리버 캐롤도 소식통령에 그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모든 영토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종전을 해야지 휴전은 말도 안 됩니다. 쉬었다 싸우느니 계속 싸워 끝장을 보자는 게 러시아 스탠스입니다.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대통령 부장관 블라디미르 메진스키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러시아는 요소요소에 인자가 참 많습니다. 그는 지난번 바토난 이스탄불 협상도 이끌었는데 역사 전문가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지난 80년간 러시아 역사의 주요 포인트만 강조한 11학년 역사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교과서는 2022년 러시아가 돈바스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네오나치가 러시아를 침략해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을 발동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역사에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특히 대조국 전쟁 당시 모스크바를 막아낸 28명의 영웅 스토리까지 발굴해 영화로도 만들면서 대중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킨 인물입니다. 따라서 네오나치 키예프 정권과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학 박사인 메진스키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협상단에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 올리버 캐롤에 따르면 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1년, 2년, 3년 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스웨덴과 21년간 싸운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 의향이 있는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원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진스키는 당시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스웨덴 찰스 12세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을 주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스웨덴의 찰스 12세는 젤렌스키처럼 마지막 스웨덴인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뾰트르 대제는 스웨덴과 무려 21년을 싸워 굴복시켰습니다. 유럽 역사의 평행선을 그어 작금의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논리가 대단합니다. 그의 발언 취지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집단 서방의 지원을 받더라도 실패할 운명이 포기하고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메진스키는 또 다른 역사적 교훈도 소개했습니다. 일찍이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독일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인을 속이거나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훔치려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루스키에 всегда приходит час своим,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인은 항상 자기 것을 찾아간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메진스키는 전쟁과 협상은 늘 동시에 진행된다는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적으로 전쟁과 외교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관료 시스템은 언제 봐도 아주 튼실합니다.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블라지미르 메진스키는 이스탄불 협상의 진짜 영웅입니다. 이제 이스탄불 협상 과정을 배경으로 러시아군은 2025년 하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 육군 총사령관 올렉 살류코프가 군복을 벗고 국가안보리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제병 지휘관을 했던 장군입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이끌며 아우루스 무기차를 타고 군대를 사열하는 제병 지휘관은 군인이라면 모두 동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임으로는 가장 뛰어나고 젊은 군 지휘관 중 한 명인 안드레이 모르드비초프가 보임됐습니다. 아조프 연대를 괴멸해 마리오폴을 해방시키고 이어 최강의 요새 지역인 아부지예프카를 점령한 이로 게네랄 프로르이브 돌파 장군으로도 불립니다. 이제 특수군사작전도 한 챕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